안녕하십니까, 강용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처음 할 때 제가 허접한 영상으로 이 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개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어떤 질문도 있고 해서 한번 이 영상을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이버의 귀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귀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귀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기능, 그 다음에 귀에서 생기는 질환. 그래서 이 다이버의 귀라는 것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다이버즈 이어, 다이버의 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다이빙을 많이 해서 생기는 웨이도용을 의미합니다. 우선 귀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귀라고 합니다. 귀, ear. 그죠? EAR이나 YEAR이나 발음은 똑같습니다. 년, 해, 뭐 이런 뜻이죠. 귀의 구조는 우선 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게 제 이계입니다. 이게 귀 덮개, 뭐 귀의 지붕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쭉 안으로 들어가면서 외이도, 바깥 귀의 길이죠. 그래서 이 외이도와 이계를 합쳐서 외이라고 합니다. 바깥 귀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만나는 게 고막이고, 고막부터 더 안쪽에 있는 공기, 공간, 고막 안에는 또 몇 개의 뼈가 이렇게 관절을 이루면서 청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뇌로 연결되는 정원창, 난원창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까지의 어떤 공간이 중2가 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귀가 하는 어떤 청력이나 균형 감각 같은 것은 뇌에서 하고 그 느낀 감각을 실제 우리가 청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하는데, 실제로 이 청신경은 귀의 구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번 간단하게 청신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외이도입니다. 영어로 external, 외부의 auditory, 귀라는 뜻입니다. auditory, canal, 외이도입니다. 이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피부 밑에 딱딱한 뼈가 아닌 연골이 형성이 됩니다. 이 연골은 이계의 이 모든 우리가 만져서 딱딱한 부분들이 사실은 뼈가 아니고요, 물렁뼈입니다. 연골이라고 하죠. 이것이 외이도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다시 뼈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위에 피부가 덮여 있고, 그 피부에는 피지선, 무슨 이렇게 비지 같은 거 만드는 거죠. 땀샘,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웩스라고 합니다. 이 웩스를 생산하는 어떤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얘들이 어떤 작동을 좀 심하게 하면 어떤 병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외이도염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외이도 피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pH를 따졌을 때요, 중성인 7 정도가 아닌 많이 밑으로 산도가 3.90, 95, 뭐 약 4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귀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다시 pH가 올라가서 알칼리화합니다. 귀 안에 우리가 물이 자주 들어가는데요, 실제 물이나 주변 온도에 의해서 이 pH가 별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다가 현재까지 기능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질병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폐하 때문에
그 웨이도염이 생겼을 때 그냥 특별히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산도만 높여주면 좋아지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서 만나는 게 바로 이 고막이죠. 이 tympanic membra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어드럼, 귀에 있는 북이죠. 이게 우리가 북을 퉁퉁 칠 때 그 드럼 밑에 있는 공기에서 공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북소리를 듣는데, 고막도 그 중이가 어떤 소리통의 역할을 할 때 우는 것이 바로 이 고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리 에너지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약간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뇌로 밀어넣어 줍니다. 고막은 중요한 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피부가 한 층입니다. 그리고는 피부에 섬유층이 딱딱한 층이 하나 붙어 있고요. 그 안쪽에 중이의 점막이 그 섬유층에 붙어서 삼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떤 고막으로서 작동을 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섬유층입니다. 고막이 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염증이 좀 심해져서 중이염이 오래 가면 고막이 천공이 커지고, 그 말은 중간에 있는 섬유층이 녹아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중에 치유가 되더라도 이 섬유층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하게 붙고, 그래서 다이버들이 한번 천공을 일으킨 분들은 이거를 잘 치료하지 않으면 천공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이에는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때 공기의 압착으로 인해서 고막이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서 천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부적인 어떤 힘, 저희들이 그 간혹 다이빙 마치고 장비를 막 쳤을 때 그 호스로 서로 장난을 치는데요. 그 굉장히 강력한 물줄기가 귀 안으로 때리면서 고막을 찢어 먹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뭐 제 기억으로 수술하지 않고 호전은 됐습니다만, 그런 장난은 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막 자체에 염증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고막은 그 다이빙 하다가 찢어진 고막이 빨리 치료가 안 되면서 이 벌겋게 지금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보통 그 귀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죠. 그 웨이도가 있고요. 이 부분이 웨이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고막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막 안쪽에 이렇게 뼈 3개가 하나, 둘, 셋 붙어 가지고 얘들을 이소골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여기 귀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 이게 난원창이 됩니다. 다음 건 볼게요. 정상적인 고막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그 이경이라고 합니다. 귀를 들여다보는 그 이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소골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런 고막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쭉 펴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안으로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소골이 붙고요. 그 끝에 보면 그 빛이 어떤 원추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면 일반적으로 고막은 정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뭐 뚜렷하게 고막이 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중이입니다. 이게 고막 안쪽을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middle ear라고 합니다. 고막에 뼈 3개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소골 3개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난원창이라고 하는 오발 윈도우라고 하는 중이와 내이의 어떤 경계막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리 에너지가 그렇게 들어가면 그 에너지가 뇌 안에 들어가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청력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 위에 있는 이 그림은 말하자면 고막 안쪽에서 내시경을 넣어서 본 이게 중이 안의 모습이고요. 지금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이 내시경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코 뒤로 넣어서 이관의 입구로 이 내시경을 집어여서 이 부분이 이 관의 귀 쪽 입구이고요. 거기로 이 중이를 들여다보는 그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뇌이죠. 뇌이는 뼈로 된 어떤 뇌의 안에 그 막으로 된 뇌가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크게 두 개죠. 달팽이관, 그 다음에 세방고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봐도 달팽이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삼방규관은 균형을 느낍니다. 삼방규관은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어떤 균형 감각을 느끼고 귀에서 그것을 뇌로 전달하는 그런 거고요. 이 달팽이관이 이게 참 소리가 난원창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다시 정원창으로 소리의 에너지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정원창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다이빙하고 관계가 됩니다. 귀는 청각과 균형 두 가지죠. 그래서 아까 보신 이 사진이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쭉 펴져 있어도 마찬가지 효과인데 조물주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아놨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반고리로 되어 있는 이 세반고리관이 균형을 느낍니다. 자, 귀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죠. 이게 귀가 이게 밖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 가지고 잘 찢어지고요. 여기에 이런 이 귀골이라고 하죠. 이런 귀고리들을 잘못 넣으면 여기서 굉장히 큰 고름덩어리가 생깁니다. 저는 귀에 고름덩어리가 차가운 것을 수술하면서 그 안에서 이 귀고리를 뺀 기억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가 하면 지금 그 귀가 이렇게 볼록한 사람들은 이 귀 안에 처음엔 물이 차고 그게 뻑뻑해지다가 나중에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적인 수술이 아니라 막 성형 수술을 해야 돼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도 병이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웨이도가 우리 그 다이버들에게는 가장 이게 궁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웨이도에는 염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웨이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뼈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웨이도에 이렇게 귀가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한 거고요. 이거는 귀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 귀 안에 이물질, 특히 그 중에서 이 바퀴벌레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바퀴벌레인데 지금 뚜렷하지 않죠? 이거는 아직 죽지도 않은 놈이 안에서 빨딱거리고 있습니다. 귀 안에 이물질이 많습니다. 이게 귓구멍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들어가서 박혀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귀에 생기는 귀지 이것도 이물로 보고 우리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이물 제거 수술이 이 귀지 제거에 해당이 됩니다. 웨이도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다이버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제가 웨이도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좀 허접하긴 해도 웨이도염을 다른 말로 다이버의 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물에 계속 들어가서
그 물이 귀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귀에 필요한 웩스를 다 시술해 버립니다. 그러면 귀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마찬가지죠. 스위머즈 이어, 수영자들의 귀죠. 그런가 하면 열대지방이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물에 계속 뛰어 들어가니까 이게 열대귀라고도 합니다. 트로피컬 이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들었던 물약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링크를 같이 걸어 드리겠습니다. 외도염이 생기는 가장 큰 그 이유가 바로 귀지를 저희들이 무리하게 파기 때문에, 귀지는 정상적으로 생산이 돼서 귀 속에 어느 정도의 보호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자꾸 이렇게 물로 씻어냅니다. 매일 사우나 가서 매일 찬물 뭐 더운 물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은 그 목욕탕에서 보시면 그런 분들 계속 귀에 면봉지배가 후비고 있죠. 면봉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남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이비인후과에서를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이때 귀에 면봉을 넣어가지고 그냥 꺼내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막 꼭 눌러서 당겨냅니다. 그때 이제 귀에 자극을 주면서 염증이 생기고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귀 안에 피부가 이렇게 산도가 올라가서 이게 알칼리화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 귀의 산도를 산성화로 만들어만 줘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치료 용액이 있죠. 여기 보면 이 스윈 이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외국에서 팔고 있는 어떤 상품이고요. 그 지금 유튜브에서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 약인데 제가 그때 잘못 쳐서 이 계약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이렇게 이 계약기로 썼습니다. 거기서 웨이도 치료 물약 만들기를 검색하시면 약 구입하는 방법부터 제조하는 방법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결론은 알코올과 식초와 증류수입니다. 그거를 1대 3으로 섞어서 많이 만들어서 그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다이빙 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엄청 비싸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귀나 중이에 오는 어떤 그런 질환이죠. 다이빙 할 때 관계되는 이 고막청공입니다. 이거 심심찮게 연락이 오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중이염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귀에 압착이 와서 고막이 터지기 전 상태로 압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귀 속에 물이 생깁니다. 그 물을 잘 해결을 해주지 못했을 때 그게 뻑뻑해지고, 그때 내가 술 한잔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물이 고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삼출성 중이염에서 급성 중이염으로 가고, 이거를 또 잘못 치료하면 이게 또 만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이버분들은 다이빙 하고 나서 귀가 많이 먹먹해서 병원 가셨을 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병원 가서 귀 속에 물이 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막을 열고, 즉 칼로 찢어서 그 안에 물을 빼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빨리 낫긴 합니다만은 문제가 그걸로 인한 2차 감염이 오면 고막이 만성 중이염 상태로 빠지면서 천공이 커지고 어쩌면 영구히 붙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이빙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이의 질환이 왔을 때 일단 귀 속에 물이 찼다고 하면 약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냥 약으로 치료하십시오. 시술 혹은 수술은 안 하는 것이 다이버에게는 맞습니다. 병은 낫는데 시간은 훨씬 더 걸릴 겁니다. 일단 중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뇌의 질환이 당연히 있겠죠. 뇌에도 염증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주 유명한 메니어스 디지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뇌의 수종입니다. 수종은 물수자의 종양입니다. 즉 뇌 속에 이상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물이
많이 생기면서 이것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할 때 이 뇌에 있는 기능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어지럽고 난청이 오고 그 다음에 귀가 우는 이명이 같이 오죠. 그 다음 다이버의 경우는 이 뇌의 감압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병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간단하게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고 이 뇌의 감압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 정원창 파열입니다. 저희들이 압력 평형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코를 쥐고 발살발을 막 죽자사자 합니다. 그러면 귀로 그 이관을 통해서 공기가 귀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잘 안 되고 오히려 머릿속에 있는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뇌압이라고 합니다. 뇌압이 올라가서 올라간 압이 지금 보이는 이 뇌 쪽을 이쪽으로 압력을 막 가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압력이 뇌의 물 그 두 개가 있습니다. 페리림프, 엔돌림프라는 하여튼 뇌의 물이 정원창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난원창 뼈가 붙는 곳은 사실은 좀 두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잘 안 빠집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돌아서 나가는 정원창 쪽에 파열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이빙 끝나고 바로 귀가 먹어버립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연락을 받고 이거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해야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력 평형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다이빙 해서는 안 되고 감기 때 마찬가지죠. 그리고 물속에서 무리한 발살바 방법의 압력 평형을 하지 마십시오. 이 정원창 파열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뇌의 감압병은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EDCS죠. Inner Ear 뇌의 DCS 감압병입니다. 이 스쿠버 다이버 압축 공기를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주로 급상승할 때 질소버블이 뇌액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옵니다. 감압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가 PFO가 있는 사람들이 상승하다가 다시 어떤 이유로 하강을 하면 압력 평형을 하죠. 그때 PFO 안으로 질소 버블이 밀려 들어가고 동맥 피 안으로 질소 버블이 들어가는데 이 버블이 어느 동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별의별 동맥 색전증이 오는 거죠. 뇌로 가면 중풍이 옵니다. 다른 모든 동맥에 이 버블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뇌로 가는 동맥에 이 버블이 들어가면 당연히 뇌의 감압병이 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그 테크니컬 다이빙 파트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트라이믹스 혹은 헬리옥스 다이빙, 이 헬리움을 쓰면 이 헬리움이 굉장히 가벼운 기체여서 대부분이 우리가 감압 실린더를 호흡하다가 이 헬륨이 들어있는 보텀 실린더로 바꿀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등압 역확산이라고 하는 아이소베릭 카운터 퍼퓨전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승하면서 이것이 감압병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감압병은 수중에서는 사실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테크니컬 다이버들의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이빙하고 오랫동안 감압을 하면서 감압 중에 감압병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특히 헬륨을 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지금 감압 정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뇌의 감압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생길 수 있는 기전이나 이런 게 좀 복잡해서 이 정도 영상에서 제가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청신경에도 뭐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있습니다. 이 청신경은 우리가 청력이나 균형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거죠. 여기도 전정신경에 염이 오면 어지럽습니다.
청신경에도 종양도 오고요. 이렇게 되면 만청이명 현기증이 오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이 현기증이나 이명이 심한 분들에게 병원에 오면 처음 바로 저는 MRI를 권합니다. 그 이유가 종양을 찾아내는데 MRI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행히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럼증 때문에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실비보험 가입하시고 실비보험 조건에 몇 달 있다가 돈 준다고 하면 그때 병원 가시면 또 병원에서 실비보험 하는 분들에게는 뭐 하루 입원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기 돈을 크게 들지 않고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신경 질환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찍어서 안 나오면 좋고 나오면 빨리 발견했으니까 빨리 치료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의 귀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렸습니다. 그 웨이더염,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웨이더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홍 강사님 요즘 괜찮은 거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이버지의 부사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이거 제 경험에는 그 귀에 넣는 물약, 식초, 알코올, 뭐 생리식염수나 정류수 이런 거 섞어서 쓰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뇌에도 충분히 감압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